제가 오늘 온 곳은요, 하자를 일주자 사전점검 때 보셨고 주 준비 시점에 하자가 잘 보수가 됐는지 확인하고 아직 체크가 안 된 하자가 있으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. 현관문을 보시면 되는데요, 현관문에서 보실 거는 뭐 여기에 찍혔거나 스크래치가 났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울트라 하부 같은 경우가 작업자분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찍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깔끔하죠. 현관문에서는 이런 하부 문턱 봐주시고, 문 자체에 찍힌 거 없는지 문틀도 한번 봐주시고, 여기는 왔을 때 찍힌 게 없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도어 클로저라 해가지고 문의 닫힌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, 문이 너무 빨리 닫히거나 느리게 닫힐 경우에 이거를 좀 조절하면 되는데,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에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면 하자 접수를 하셔도 되고, 직접 유튜브 찾아보셔도 이거 방법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현문의 문고리죠. 전자도어락이라고 하는데, 이 전자도어락이 하자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. 일단 쉽게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닫히자마자 여기로 보세요. 안 열리죠? 그러면은 이 도어락 장치가 제대로 맞물려 가지고 잘 닫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제대로 잘 안 물릴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나기 전에 문이 열려버려요. 여러분이 이렇게 밀었을 때 열려버리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, 현관문 근처에 도배 같은 경우는 뭐 찢겨 있거나 아니면 면 상태가 막 울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. 그거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, 쉽게 볼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세히 보셔서 뭐 스크래치가 났거나 칼자국이 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자 접수를 하셔가지고 보수 요청하시면 되고, 자, 여기 하부도 잘 보세요.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,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. 종문을 지나서 이제 일단 문 앞에 있는 작은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현관문 체크하듯이 여기 일반적인 문 체크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문을 닫았죠. 이게 살짝 했는데도 딱 닫혔을 때, 문고리 잡지 마시고 이 문을 밀었을 때 그냥 열린다, 그냥 자체적으로 열린다 하면 잠김이 불량인 겁니다. 그러면 하자 접수 하셔가지고 잘 닫힐 수 있게끔 보시면 되고, 작은 방 보실 때 이제 이런 가구들이 있어요. 보시면은 이 위가 틈이 있죠. 틈이 있죠. 틈이 있으면 먼지 쌓이는데 청소도 불가능한 틈이에요. 그러면 좋지 않겠죠. 그러면 설계 자체가 좀 아쉬운 집일 수 있다. 아까 봤을 때 여기가 외부 창호라 하죠. 외부 PL 창호라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창호. 여기가 이제 닫힌 불량인데 어떻게 불량이냐? 이거 똑같아요. 문들을 점검하실 때는 이렇게 닫아보시고, 문고리 잡지 마시고 문 자체를 이렇게 열었을 때 그냥 열린다. 그럼 불량입니다. 불량. 일단 소리 자체도 착착 이게 닫히지는 않아요. 이게 손 자체 느낌도 안 잠기지만, 그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닫아보시고 이렇게 그냥 열리면은 불량이다. 잠금 장치 불량, 닫힌 불량으로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? 약간 뻑뻑하긴 하네요. 이 자체가. 자, 닫히는 소리로도 체크 가능하고요. 찰칵 닫히는 소리 났고, 문 잡고 이렇게 당겼을 때 안 열리면 괜찮은 겁니다. 반대쪽도 아까 확인했었고 이상 없고, 그 이제 도배 상태 보시면 되는데 여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화장실을 볼까요? 화장실에서 보실 거는 여기 아까 문은 똑같이 점검을 했고요. 타일 깨진 거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건데, 뭐 깨지고 안 깨지고 이런 거는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못 보시고 놓칠 만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수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, 자, 천장을 열어보셔야죠. 화장실 천장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. 요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빕니다. 네, 밀어요. 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딸깍 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자, 이렇게 열리면 요거를 이렇게 잡고 살짝 위로 들면 이렇게 열립니다. 열려요. 보시나요? 열리고요. 나중에 낄 때는 틈에 맞춰서 끼면 되겠죠. 자, 누수인지 아닌지는 이런 배관들을 보시면 되거든요. 이 배관 주변이 약간 축축하다, 아니면 물 자국들이 이렇게 보인다, 그러면 이제 누수 흔적이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살짝 만져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만져봤을 때 좀 축축하다 하면 화장실이 물이 새는 겁니다. 이런 집이 없을 것 같지만 간간히 있어요. 그러니까 꼭 화장실 천장 열어보셔서 누수가 있나 없는지도 보시고, 노란색 저기 보시나요? 노란색 저거 이제 폼이라 해가지고 화장실 밑에는 이런 단열재를 설치하는데, 원래 이런 작은 틈도 저런 폼으로 다 메꿔야
단열 성능이 됩니다.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좀 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. 이런 데도 지금 폼을 원래 써야 돼요. 이게 빵꾸난 데들. 그래서 폼을 써야 혹시라도 생기는 결로라든지 이런 단열 문제를 조금 안전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신 김에 폼 쏘시는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구멍 같은 것도 메꿔주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닫으실 때 이 틈에 맞춰가지고 이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맞춥니다. 맞추고 맞추면 이게 딱 떨어지죠. 딱 사이즈에서 이걸 다시 잠가주세요. 이렇게 다시 잠가주시고 그러면 끝났습니다.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을 한번 볼게요. 거실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만한 거 이제 도배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. 도배 찍힘 이런 거는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창문 아까 점검하는 방법 알려줬죠. 창문 점검 했을 때 이상 없었고요. 여기가 커튼 박스라 합니다. 커튼 박스라 해가지고 안쪽까지 아까 그 의자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상 없고요. 타일이라 부르셔도 되고 거실에 있는 아트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끔 막 떨어지기도 해요. 제대로 이제 본드를 많이 안 발라가지고 점검을 할 때는 이제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건데 동전을 두들기시면 이 소리가 달라요. 본드가 있는 곳과 본드가 없는 곳의 소리가 다르고 최소한 요 정도씩 본드가 있어야 돼요. 이게 뭐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. 정해진. 하지만 그런 퍼센티지보다 이 정도 크기의 적당한 위치들에 이렇게 본드가 있어야 잘 떨어지지 않는다.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? 주황 갈고 열어보시면 여기가 상부에 과거 찍혔죠? 이런 거 이제 보수 신청을 하자 신청하면 이거 뭐 크레파스로 칠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제 메꾸기도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부재 자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왔을 때 교체해 주세요.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교체 요청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. 저기 틈 있는 것보다는 틈 없게끔 설계를 하는 요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가끔 요 위 상단만 저 끝까지 하는 걸 해주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먼지가 이제 안 쌓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돈이 좀 드는 거니까 돈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돈이 좀 아깝다 하시면 안 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. 여기 잠깐 볼까요? 여기 마루가 아까 제가 봤는데 살짝 걱정되는 게 좀 있었어요. 여기 보시면 약간 갈색 기운이 있고 갈린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. 자, 여기랑 비교해 볼까요? 여기 좀 약한데? 편하죠? 저쪽 부분이. 여기가 물이 쓴 흔적은 있었던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마루 보실 때 저런 부분이 너무 많다든지 마루 색깔이 약간 갈색빛이 도는 구간들이 보인다든지 하면 누수세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약하잖아요. 약한 거는 그냥 청소하다가 좀 물이 싱크대 쪽이니까 좀 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이런 건 큰 문제 없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보인다. 마루 잘린 부분, 마루 이 선 부분에서 갈색기가 많이 돈다 하시면 누수세대로 의심을 해보시고 좀 제대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죠. 발코니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이 페인트 칠입니다. 페인트 칠 전문용어로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로 보기 좋지 않죠. 이렇게 망이 보이기도 하고요. 이 천장 자체가 지금 석고입니다. 석고들이 만나는 경계를 안 보이려고 망을 잘라가지고 메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퍼티를 좀 발라가지고 면이 깔끔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퍼티를 너무 얇게 바른 거예요. 너무 얇게 발라서 이 메쉬망이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 거죠. 핀 자국도 다 보이죠. 석고 핀. 그럼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퍼티를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이 페인트, 이 도장을 다시 덧칠해야 되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핀 자국까지 다 보여요. 이 핀 제대로 이제 석고 핀을 안 보이게끔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더 넣든지 이게 다 보입니다. 여기 보시면 실외기실이죠. 실외기가 이렇게 있고요. 근데 너무 이 창문 바깥으로 붙인 나머지 배관들이 요 방충망에 걸려가지고 방충망이 안 열립니다. 실외기를 살짝 뒤로 빼든지 배관을 좀 정리를 해줘야 이 방충망이 열리는데 이런 하자 잘 보셔서 실외기 이동 조치 원한다. 실외기 이동해주든지 전체 배관을 좀 정리해달라고 해야 되고요. 여기도 면 상태가 면이라는 거는 이런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이런 게 보인다는 거는 원래 이게 싹 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퍼티도 더 바르고 해가지고 면이 깔끔하게끔 해야 되는데 면이 깔끔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.
실크랙이 가죠. 여기 보면 실크랙이 이렇게 쫙. 야, 이게 뭐 4인장 크랙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구부 이렇게 뭔가 골조 이렇게 뚫린 부분에 이런 크랙들이 많이 생겨요.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철근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보강철근이 빠졌을 수도 있고 넣는데도 여기가 워낙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크랙이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보기 싫잖아요. 그래서 퍼티를 한번 해가지고 좀 몇 잡은 다음에 다시 칠해줬으면 하는 거를 바랄 뿐입니다. 안방으로 가볼까요? 안방 발코니도 여기는 안방 발코니 하부인데 페인트가 누락이 됐어요. 여기 벽 자체 보이죠? 저기 보시면 회색이 시공되어 있고 이런 페인트가 아쉽습니다. 항상 페인트 점점이들 보이시나요? 이것도 한 번 더 칠해가지고 좀 두껍게 칠했으면 안 보일 텐데 너무 얇게 칠했죠. 하자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이건 이제 입주 시점에 와서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하자가 적습니다. 입주자 사전 점검 때는 좀 하자가 많을 테니까 입주자 사전 점검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제가 그 연락 받고 가서 하자 체크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작은 방 하나 더 볼까요? 자, 이 작은 방에서 좀 문제가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. 보시면 약간 주황색 반점이 보이죠? 이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군데군데 좀 있어요. 이 반점들이.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 그 안쪽에 곰팡이 폈을 수가 있고요. 2번 곰팡이는 아니고 약간 그 스키 도배 풀에 있는 스키 때문에 이 도배지 자체에 있던 염료가 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 경우인데 곰팡이면 복잡해집니다. 다 도배지 뜯어봐야 되고요. 헛골벽 붙은 거를 또 떼야 되고 헛골벽 다시 시공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곰팡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곰팡이는 일단 누수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그러면은 누수나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서 도배지 자체에 있던 염료가 약간 배어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것도 사실 하자를 접수는 해야겠죠.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같이 뜯어서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좀 짧게 봤는데요. 자세하게 뭐 세세하게 볼 수도 있어요. 볼 수도 있는데 건설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심각한 하자라든지 어려운 하자, 뭐 놓칠 수 있는 하자 이런 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앞으로도 하자 점검이 필요한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 지으실 때나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. 그런 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